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삼성전자 총파업이라는 거대한 불확실성 앞에서 마음을 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6개월 가까이 이어졌던 노사 갈등이 마침내 마무리되면서 삼성전자를 짓누르던 가장 큰 그림자가 걷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진짜 호재들이 줄지어 들어서고 있습니다. 첫째, 증권가는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연일 끌어올리며 50만 원 시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이번 노사 합의의 결과로 삼성전자는 약 21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새로 사들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셋째, 개인 투자자들은 사상 처음으로 삼성전자에 4조 원이 넘는 빚을 내서 투자할 만큼 강한 확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진짜 승부처로 꼽히는 파운드리, 즉 반도체 위탁 생산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신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이번 노사 갈등 해소가 단순한 리스크 제거가 아니라 삼성전자의 주가를 떠받치는 강력한 구조로 바뀌는지, 그리고 50만 원 시대를 향한 진짜 관건이 어디에 있는지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봐야 할 핵심 사실 4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사 갈등이 마무리되면서 증권가가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연이어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외 증권사가 제시한 목표 주가 최고치는 미래에셋증권의 55만 원입니다. 둘째, 이번 노사 합의의 핵심인 특별 성과급을 전액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삼성전자가 약 21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새로 매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물량을 줄여 주가를 떠받치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합니다. 셋째,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열기가 뜨겁습니다. 삼성전자 신용융자 잔고가 사상 처음으로 4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삼성전자를 사겠다는 강한 확신이 시장에 퍼져 있다는 뜻입니다. 넷째, 50만 원 시대를 향한 진짜 관건으로 파운드리가 떠올랐습니다. 메모리 호황은 이미 주가에 반영되고 있고 이제 시장의 시선은 비메모리, 즉 파운드리 분야의 반등 여부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재 나열이 아닙니다. 가장 큰 불확실성이었던 파업이 사라진 자리에 주가를 떠받치는 구조적 힘들이 하나씩 들어서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숫자로 보면 변화의 무게가 더 분명해집니다. 먼저 가장 주목해야 할 21조 원 자사주 매입 이야기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는 약 351조 6,126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 줄여서 DS 부문의 영업이익 비중이 1분기 기준 약 94%에 달합니다. 즉, DS 부문 영업이익 추정치만 약 331조 원에 이릅니다. 여기서 노사 합의에 따라 DS 부문은 영업이익의 10.5%를 성과급 재원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 규모가 약 34조 7,500억 원입니다. 삼성전자는 이 가운데 소득세에 해당하는 약 40%를 먼저 떼고 나머지 약 20조 8,500억 원어치를 주식으로 매입해 직원들에게 지급할 전망입니다. 여기서 주주 여러분이 봐야 할 핵심은 이겁니다. 이 21조 원에 가까운 자사주 매입이 어떻게 주가에 작용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첫째, 회사가 시장에서 자기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이면 시장에 돌아다니는 주식 수가 줄어듭니다. 같은 가치를 더 적은 주식이 나눠 갖게 되니 한 주당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가 생깁니다. 둘째, 직원들에게 지급된 자사주는 곧바로 다 팔 수 없습니다. 노사 합의에 따르면 성과급으로 받은 자사주의 3분의 1은 즉시 팔 수 있지만 3분의 1은 1년, 나머지 3분의 1은 2년 동안 팔 수 없도록 묶여 있습니다. 즉, 한꺼번에 대량 매도 물량이 쏟아질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이건 한 해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제도가 10년간 적용되는 만큼 삼성전자는 앞으로 매년 수십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꾸준히 사들이게 됩니다. 한 증권사 분석에 따르면 2027년에는 약 47조 원, 2028년에는 약 46조 7천억 원어치의 자사주 매입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매년 거대한 자사주 매입 수요가 10년간 이어진다는 것은 주가를 받쳐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주가와 투자 열기를 보여주는 숫자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신용융자 잔고는 5월 20일 기준 4조 682억 원으로 사상 처음 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신용융자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산 뒤 아직 갚지 않은 금액을 뜻합니다. 잔고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빚을 내서라도 투자하려는 수요가 컸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이 잔고는 5월 8일부터 9거래일 연속 증가했고 증가 규모만 9천억 원이 넘습니다. 주가가 크게 흔들렸던 5월 19일 하루에만 개인 투자자가 삼성전자 주식을 2조 4천억 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파업 우려로 주가가 출렁일 때 개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들였다는 뜻입니다. 목표 주가 쪽 숫자도 강력합니다. 미래에셋증권 김영건 연구원은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기존 48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14.6% 올렸습니다. 그 근거로 삼성전자의 현재 주가가 글로벌 메모리 경쟁사인 미국 마이크론, 일본 키오시아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즉,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는 아직 싸다는 분석입니다. 수급 측면에서도 매우 강력한 신호가 읽힙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앞서 말씀드린 자사주 매입입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약 1,794조 원 수준인데 이번 성과급에 따른 자사주 매입 규모는 시가총액의 약 1%에 해당합니다. 한 번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이게 10년간 매년 반복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꾸준한 매입 수요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주가의 하단을 단단하게 받쳐주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직원들이 성과급을 회사 주식으로 받게 되면 직원과 회사 그리고 주주의 이해관계가 한 방향으로 묶입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자기가 받은 주식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할 동기가 생기고 이는 회사의 실적 상승으로 이어져 다시 주가를 끌어올리는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핵심 인력의 이탈을 막는 효과까지 더해집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강한 매수세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신용융자 잔고 4조 원 돌파, 9거래일 연속 증가, 하루 2조 4천억 원 순매수 같은 숫자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의 미래를 강하게 확신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번에는 결코 놓치지 않겠다는 심리가 시장에 퍼져 있는 것입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른바 반도체 투톱의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은 48%까지 올라섰습니다. 두 기업의 향후 12개월 예상 순이익 비중은 코스피 전체의 70%를 넘어섰습니다. 한국 증시가 사실상 반도체 두 종목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고 그만큼 글로벌 자금이 이 두 종목에 집중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5월 27일 처음 상장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배 추종 상품들도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해당 상품의 사전 교육 수료자는 이미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동안 해외로 빠져나가던 자금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는 통로가 열린 것입니다. 물론 짚어야 할 변수도 있습니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50만 원 시대의 진짜 관건이 메모리가 아니라 비메모리, 즉 파운드리에 있다고 분석합니다. 메모리 호황은 이미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됐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돼 온 파운드리 분야의 반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가파르게 오른 만큼 급등 구간에서의 추격 매수는 신중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금융당국 역시 과도한 비투, 즉 빚을 내서 하는 투자 확대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증시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금융회사가 과도한 비투를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도체 투톱에 대한 쏠림이 심한 만큼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안들 역시 부정적으로만 볼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파운드리야말로 삼성전자의 가장 큰 기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최근 테슬라의 품질 검증, 즉 퀄 테스트를 통과하며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까다로운 글로벌 기업의 검증을 통과했다는 것은 다른 빅테크 기업들의 관심을 끌어올리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둘째, 차세대 고성능 메모리인 HBM4 분야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엔비디아에 공급되는 HBM4 물량을 삼성전자가 전량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거론됩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핵심 고객을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셋째, 가장 앞선 공정인 이 나노 분야에서 삼성전자는 사실상 대만 TSMC의 유일한 대안으로 꼽힙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TSMC 한 곳에만 의존하는 상황을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고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나노 공정에서 실력을 끌어올리면 그동안 TSMC가 독점하던 물량 중 일부만 가져와도 주가를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넷째, 미국 테일러 공장이 가동에 들어가면서 지정학적 위험에서도 한결 자유로워졌습니다. 미국 현지 생산 기반을 갖춘 만큼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수주를 따내기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한 것입니다. 즉, 파운드리는 지금 당장은 약점처럼 보이지만 실력이 입증되는 순간 수주가 폭발할 수 있는 거대한 잠재력을 품고 있는 분야입니다. 좋은 시장일수록 기준이 더 필요하다는 말은 바로 이런 국면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만 원 시대를 향한 길목에서 주주 여러분이 반드시 봐야 할 체크 포인트는 5가지입니다. 첫째, 삼성전자의 21조 원 규모 자사주 매입 이사회 결정 시점입니다. 회사가 언제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매입 계획을 공식 발표하는지가 수급 측면에 강력한 호재로 작용합니다. 업계에서는 주가가 더 오르기 전에 빨리 매입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둘째, 파운드리 신규 수주 소식입니다. 테슬라 퀄테스트 통과에 이어 다른 빅테크 기업의 수주가 더해진다면 50만 원 시대를 여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차세대 고성능 메모리 HBM사의 주도권 확보 여부입니다. 엔비디아 공급 물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확대되는지가 본업의 핵심 모멘텀입니다. 넷째, 2나노 공정의 수율, 즉 생산 성공률 개선 속도입니다. TSMC의 대안으로 자리 잡으려면 안정적인 양산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개인과 외국인의 수급 흐름입니다. 신용융자 4조 원이라는 강한 매수세가 이어지는지, 그리고 외국인 자금이 꾸준히 들어오는지가 단기 주가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시장은 삼성전자에 분명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불확실성이었던 파업을 걷어낸 지금, 메모리 호황과 자사주 매입, 그리고 파운드리 도약까지 모두 한 방향으로 묶어낼 수 있는가? 그리고 노사 갈등 해소, 21조 원 자사주 매입 전망, B2 4조 원 돌파, 그리고 파운드리에서의 의미 있는 진전은 그 첫 번째 답입니다. 2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삼성전자가 21조 원 자사주 매입을 빠르게 실행하고 파운드리에서 신규 수주를 따내며 HBM사와 2나노에서 주도권을 굳혀간다면 오늘의 흐름은 삼성전자가 50만 원 시대로 들어서는 출발선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설령 단기적으로 급등에 따른 조정이나 B2 과열 같은 변수가 흔들림을 만들더라도 매년 수십조 원에 이르는 자사주 매입이라는 든든한 버팀목, 글로벌 경쟁사 대비 여전히 낮은 평가, 그리고 파운드리라는 거대한 잠재력은 이미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흐름을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는 파업이라는 가장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고 그 자리에 주가를 떠받치는 구조적 힘들을 하나씩 채워놓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으로 수급을 단단히 하고 자사주 보상으로 인재를 묶고 파운드리로 미래의 성장 엔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등락에 흔들리기보다 파업의 그림자가 걷힌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삼성전자의 큰 흐름을 길게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국내 주식시장은 전례 없는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600선을 넘어선 코스피는 8,000을 향해 순항 중이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장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망설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비슷합니다. 너무 오른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지켜보려고. 문제는 신중한만을 반복하면서 이 전례 없는 기회,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 버린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면 다시 이런 말이 나오죠. 그때 샀어야 했다. 그때 너무 겁먹지 말걸. 그런데 사실 이런 명확한 상승장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망설이는 진짜 이유는 너무 급격히 오른 주식시장 때문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본인이 확신에 갖고 있는 매매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낮 시간 동안 업무에 집중해야 하는 직장인이 실시간 돌파 매매를 따라하면 어떻게 될까요? 손절을 잘 못하는 신중한 사람이 짧게 치고 빠져야 하는 반등 매매를 따라하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내가 산 주식이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 갑자기 장기 투자로 생각이 바뀐 적 없으신가요? 손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분할 매수를 한 적은 없으신가요? 이런 상황은 매매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와 맞지 않는 매매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에서는 아무거나 사도 오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상승장일수록 더 조심해야 하죠.
시장에 불이 붙은 만큼 투자자도 쉽게 흥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회가 와도 수익으로 연결하기 어렵죠. 가장 중요한 건 투자하는 본인이 어떤 조건인지, 그리고 어떤 성향인지, 그리고 여기에 딱 맞는 매매법을 알고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된 전자책 2026년 코스피 상승장 개인 투자자 실전 매매법 무료 배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단순히 어떤 매매법이 좋다고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말버릇으로 보는 투자 성향 진단으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너무 오른 것 같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 분은 어떤 투자 성향일까요? 그리고 어떤 매매법으로 투자를 했을 때 가장 빠르고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하는 말 안에 우리의 진짜 투자 성향과 습관이 숨어 있습니다. 이 책은 특히 이런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요즘 주식시장을 보면서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망설이고 계신 분, 뉴스를 볼 때마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한 분, 너무 오른 것 같아서 계속 기회를 미루고 있는 분, 수익이 나도 오래 가져가지 못하고 손실이 나면 오래 버티는 분, 그리고 이번 상승장만큼은 제대로 수익을 만들어 보고 싶은 분, 이 자료는 꼭 한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상승장은 지나고 나서야 그때가 기회였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들 말합니다. 그때 조금만 더 빨리 살 걸. 그때 괜히 흔들려서 팔지 말 걸. 하지만 지금은 아직 내 기준을 마련해서 이 상승장에 참여할 기회가 남아있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준비된 사람에게는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실제 수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6가지 실전 매매법에는 내 투자 성향을 빠르게 진단하는 방법, 나에게 맞는 매매법을 고르는 기준, 시장 상황, 그리고 섹터별로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목표 수익률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습관이 투자를 위험하게 만드는지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초보 투자자라면 반드시 1회독 이상 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미 투자 경험이 있는 분들도 지금 내가 정말 나에게 딱 맞는 매매를 하고 있는지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책은 우리 채널의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영상 아래 더보기란의 링크를 눌러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본 자료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